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천연의학과 윤서명 원장님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잘 지내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연의학과 윤삼영 원장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찍는 건데, 혹시 이전에 보셨던 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유익한 또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또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주세요. 오늘 또 이제 백내장 네. 질환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네. 백내장 질환이 어떤 건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잘 나옵니까? 네, 좋습니다. 백내장은 눈 속에 수정체가 혼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눈동자 안이 하얗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백내장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눈의 모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게 눈 모형인데요. 각막이에요. 이게 각막이 검은 자고 흰 자가 있고요. 지금 각막 안쪽에 보면 조리개가 있어요. 홍채가 있고요. 그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렌즈가 있습니다. 이게 수정체인데요. 이 수정체 지금 투명하고 흰색 같이 보이죠? 투명한 색깔입니다. 색깔이 없어요. 자, 이 수정체가 하는 역할은 카메라가 눈을 본따서 만들었는데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정체예요. 그 수정체가 눈에 그 망막 쪽에 빛을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볼록 렌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정체 두께가 실시간으로 두께 조절이 돼요. 그래서 멀리 볼 때는 이 렌즈 두께가 얇아지고 가까이 볼 때는 두꺼워지고, 그게 이제 순식간에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가까이를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게 점점 느려지고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노안이 되겠죠. 자, 이 수정체가 이 투명성을 잃게 되는 것이 백내장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백내장이 보통은 나이가 드시면 생기는 백내장은 이렇게 노랗고 불투명하게 됩니다. 핵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흐려지게 되면 딱딱해지니까 이 두께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안도 따라서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백내장은 보통은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진행되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증상이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증상을 별로 호소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잘 안 보인다, 내가 백내장이 갑자기 왔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사실 천천히 진행이 되다가 임계점을 넘으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또 다른 백내장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오는 백내장도 있어요. 이건 피질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렌즈의 바깥쪽 표면과 근처에 있는 단백질에 혼탁이 생기면서 이렇게 혼탁이 생기는 그런 피질 백내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한가운데 백내장이 있는데, 이건 렌즈 후면에 붙어 있는 후낭하 백내장도 있고요. 오히려 앞쪽에 붙어 있는 전낭하 백내장도 있어요. 이렇게 홍채가 이렇게 눈에 그 조리개로 조절을 하는데, 한가운데 있는 경우가 시축을 가리기 때문에 시력 저하가 심하고 증상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홍채 보여드렸는데, 이 눈의 조리개가 밝을 때는 이 구멍이 작게 되고 어두울 때는 구멍이 크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요 가운데 이렇게 백내장이 심한 경우는 밝을 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한가운데 이렇게 가려지니까 주맹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백내장을 또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사람마다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백내장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냐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백내장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데,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게 결국 백내장을 늦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은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녹황색 채소라든지 그런 그 영양소들이, 항산화 물질이 포함된 그런 것들이, 산화라는 것은 노화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항산화가 되면 노화가 좀 늦춰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내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도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선천성 백내장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알고 빨리 그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잘 보는 것이 아니라 만 4세, 6세 되면서 점점 이렇게 눈을 선명한 상을 보면서 시력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력 발달 과정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마치 성인이 되면 키가 더 이상 크지 않게 되는 것처럼 시력이 더 이상 발달할 수가 없는 약시에 빠지게 되거든요. 특히 한쪽 눈에만 있는 경우에 아이가 그 한쪽 눈으로는 보이고 반대쪽은 보이지 않더라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발견되는 경우는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나이가 어린, 심지어 그 돌 이전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검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외상성 백내장이 은근히 있어요. 그 눈을 뭐 다치고 축구를 하거나 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신 경우도 있고, 아토피가 있으신 경우에 또 백내장이 잘 옵니다. 알러지, 눈이 많이 가려우신 분들, 특히 눈을 많이 비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백내장을 주의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비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백내장에 대해서 좀 간단한 그런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PD님도 궁금하신 점이나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있으실까요? 질문을 좀 주셨는데, 네, 저기 질문보다도 이혜니님, 진료실 보니 너무 깔끔하고 보기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나무님께서 인공수정체 삽입 후에도 눈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수술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면 또 흐려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수술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그러면 네, 수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혜니 님이 모형 보여주시니 신기하다고 하셨네요. 모형을 보고 하니까 좀 강의실에서 좀 단편적으로 이렇게 사진만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수술을 설명을 드리면, 자, 백내장이 아까 제가 수정체 렌즈가 이렇게 흐려진 거 대표적인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렌즈를 과거에는요, 초창기 수술 방식은 조금 과격했어요. 눈에 모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절개를 하고요. 홍채를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 그럼 뒤에 수정체가 나오잖아요. 이 수정체를 이걸 끄집어내려면, 이걸 통째로 끄집어내려면 각막을 거의 절반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거의 절반을 열어서 이거를 통째로 끄집어냈었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 수정체를 대용할 만한 렌즈가 없었어요. 눈에 뭘 넣는다는 걸 사실 상상하지를 못했던 건데, 그래서 렌즈만 빼주는 수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예 렌즈를 이걸 빼내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침을 찔러가지고 렌즈를 그냥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렌즈를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이건 100년 전에 하던 수술인데,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너무 혼탁이 심해서 아예 빛이 투과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됐겠죠. 렌즈를 떨어뜨리면 이제 이 시축이 그래도 뚫리니까. 하지만 렌즈 기능이 전혀 없으니까 눈에 이렇게 초점이 정확하게 맞지를 않으니까 나머지는 엄청나게 두꺼운 안경으로 그거를 대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속 렌즈를 대신하는 안경을 이만한 거를 대서 도수를 맞춰야 됐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공군이 그 전투기에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눈에 꽂혔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 눈 속에 수정체까지 그게 꽂혔는데, 그게 눈에 특별한 조직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아크릴 조각이었거든요. 아크릴 재질이 눈에 들어가도 안전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크릴 재질로 인공수정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수정체를 일단은 요거를 이제 빼내고, 그 다음에 대용 렌즈, 뭐 당시에는 이만한 렌즈겠죠. 이제 도로 집어넣으니까 눈 이렇게 두꺼우니까 되게 좋았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수술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술 범위가 너무 커서 이만큼 절반을 잘라서 빼고 집어넣으니까 이거를 절반 자르는 과정에서 눈 속에 유리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홍채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네, 네, 끊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지금 혹시 나옵니까? 잘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최선진님, 백내장 초기에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백내장 초기라면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외선 차단이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환경 말고 햇볕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자외선 차단용 안경 또는 모자 같은 걸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고요. 건강한 식습관, 녹황 색채소나 과일 그런 거 복용하시는 게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생긴 백내장이 좋아지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사실 고려할 점은, 백내장은 수술을 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백내장 단계가 꼭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눈의 검진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또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방침을 주시면 거기 따르시면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백내장이 일단 너무 심한 경우, 불편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연세가 85세, 90세가 되셨는데 백내장이 이게 20-3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 매일매일 체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서서히 나빠지니까. 나는 불편하지 않은데 백내장이 이미 거의 끝단계로 온 경우는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수술하기 힘들거든요. 두 번째는 증상이 너무 심할 때. 그러니까 백내장 자체는 아주 심하지 않은데 특히 이 가운데 혼탁이 있는 경우는 핵백내장이 심하지 않더라도 시력 저하가 심각할 수가 있고, 특히나 밝을 때 잘 안 보이거나 눈부심이 심하거나 또 일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이가 젊으셔도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불편함이 없는데 녹내장과 연관된 백내장이 있을 수 있어요. 눈이 특별히 겉에서 볼 때 크기가 아니라 실제 눈 사이즈가 좀 작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모형으로 보면 요 앞뒤 길이가 되게 짧으신 분들은 눈 앞쪽에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 이 수정체가 이 볼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백내장이 되면 이 렌즈가 뚱뚱해져요. 렌즈가 커지면서 이 눈 속에 물이 만들어지고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콱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녹내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드문데 이제 보통 시력이 좋은 원시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깜깜할 때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면 보통 이 홍채가 깜깜할 때는 커지면서 홍채 동공이 커지면서 눈 길이 막히게 되면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좀 원시가 있고 작고 그런 분들은 만약에 두통과 구토 이런 증상이 보통 안압 상승 증상인데 그런 게 자꾸 반복된다.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편하지 않더라도 백내장이 심하지 않더라도 백내장 수술하면 이 렌즈 공간이 확 줄어들면서 인공수정체는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인공수정체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보통은 내 수정체 이제 원래 수정체 크기가 이만하면 인공 수정체 크기는 좀 더 작습니다. 특히 요 가운데가 광학부인데 이 광학부가 전체 수정체가 약 한 13-14mm 정도 된다면 요 광학부가 한 6mm 정도로 설계가 돼 있고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다리가 두 개가 있는 게 있고 지금 요게 대표적인데 다리가 두 개가 있어서 요렇게 렌즈 낭안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요게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정체는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얇아지면 녹내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눈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물의 순환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세 번째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수정체 결국에는 이 광학부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거리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고 깨끗한 경우는 되게 단초점 렌즈이고요. 여기 잘 보면은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요 점이 난시 교정용 렌즈를 말해요. 그래서 토릭 렌즈가 있고 또 이 광학부가 요렇게 보면은 링이 막 여러 개가 있는 거 있어요.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거 링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요런 회절 링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다초점 렌즈. 이거는 멀리, 중간, 가까이를 다 볼 수 있게 노안 교정용으로 설계된 렌즈가 있고 또 가운데 링이 요렇게 하나만 있거나 아예 링이 보이지 않으면서
아까 단초점 렌즈보다는 좀 더 다양한 거리를 볼 수 있는 연속 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뭐 네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단초점, 난시 교정, 그다음에 다초점이 있고 연속 초점이 있는데 좀 복잡하지만 수정체가 하는 역할이 원래 이 렌즈의 두께를 조절해서 우리가 거리를 다양한 거리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동적인 구조를 아직은 구현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빛을 쪼개거나 나누거나 퍼뜨려서 다양한 거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노안 교정 렌즈들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꼬리는 어떤? 요 꼬리가 아까 제가 수정체 크기보다 광학부는 작다고 했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려면 지지할 수 있는 요런 막대가 있어야겠죠. 요게 다리가 실제로 눈 속 수정체 낭안에서 딱 고정돼서 이 광학부가 중심에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다리가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요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도 있지만 다리가 네 개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판상으로 생긴 경우도 있어요. 판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주신 거 한번 볼까요? 김홍춘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고민 중이시네요. 백내장이 심한 경우에 레이저 수술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절개 수술만 가능한가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 회복이 느릴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 자, 백내장을 사용할 때,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레이저를 좀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아까 각막을 절개한다든지, 수정체 앞쪽에 이렇게 구멍을 따내는데, 그걸 이제 레이저로 한다든지, 핵을 쪼갤 때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 세 가지 과정을 보통 레이저로 많이 하는데, 레이저만으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수술을 할 때 특정 과정을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레이저를 사실 꼭 써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술이 익숙하시고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레이저 쓰는 것을 오히려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레이저가 반드시 수술 결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레이저를 사용하면 무조건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당뇨가 있으시면 당뇨가 있어서 레이저가 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뇨는 회복이 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은 것이 좋고요. 또 이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는 블레이드를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레이저를 쓰면서 미세하게 좀 염증이 유발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레이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수술 경험이 더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젤님, 외상성 백내장이라는 건 수정체가 닫혀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수정체는 원래 투명한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노화가 되면서 점점 단백질이 혼탁이 생기게 되고 자정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혼탁이 생기게 되는데, 예기치 못한 강한 충격을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이 단백질의 어떤 생리학적인 그런 반응이 깨지게 되면서 혼탁이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상도 있지만 아까 제가 눈을 비비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눈이 가려워서 자주 비비시는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이 눈을 이렇게 자꾸 비비면 보통은 가볍게 비비지 않고 시원하라고 되게 세게 비비시거든요. 그때 백내장이 생겨요. 그게 누적이 되면서 점점 더 백내장도 생길 수 있고 또 망막도 떨어지는 망막 박리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비는 습관이 있다면 교정을 하시는 게 좋고 가려운데 어떻게 그러면 안 비비냐 가려울 때 비비면 더 가렵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치료하는 그런 뭐 치료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 또는 마스트 그러니까 비만세포 억제제 그게 보통 병합제제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올로파타딘 성분이 들어간 그런 안약을 쓰시면 가려움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차가운 냉찜질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얼음팩이나 이런 것들 대고 있으면 좀 낫고요. 특히 비염 증상 또 천식 요런 게 보통 알레르기가 결막염도 오고요. 결막이 점막이니까 또 코에 비점막에도 오니까 비염도 올 수 있고 또 천식도 올 수 있고 그렇거든요. 피부염도 올 수 있죠. 네 가지 장기 오는데 그런 게 있는 경우는 전신적인 약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흐흐님 40 넘으면 무조건 백내장이 오나요? 뭐 40 넘으면 온다기보다는 이 수정체 혼탁이 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은 50대 넘어가면 미세한 혼탁이 좀 오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이 수정체 탄력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거는 노안이고 혼탁 없이 수정체 탄력만 줄어드는 게 노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정체 혼탁이 오면서 노안이 더 가속화되는 게 백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 자, 루테인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제가 효과가 있나요? 이게 아직 명확한 대단위로 잘 구성된 스터디 결과에서 명확하게 이게 백내장을 예방한다 이런 스터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런 이유로 항산화 물질이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루테인 지아잔틴 이 성분은 망막 황반 변성에는 예방 효과가 있거나 조금 늦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그런 스터디가 있습니다. 아레즈2 스터디에서 대단히 스터디에서 그런 증명을 어느 정도 한 그런 스터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내장 예방 점화액은 어느 정도 늦춰주나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리녹신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성분, 상품명은 되게 뭐 가리윤이라든지 QRN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꼭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약 넣는 게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거를 이제 계속 꾸준히 넣는 거를 감수하면서 넣을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안약 하루 2번 정도 넣는 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쓰셔서 손해 볼 건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질문 많이 주셨네요. 섬섬옥수님,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은 사람도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시력 교정술을 받았는데 백내장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백내장 수술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라식 수술은요, 모형을 자꾸 쓰게 되니까 좀 편한데요. 각막을 깎는 수술이에요. 각막 두께를 성형을 해서 각막 가운데를 얇게 만들면 오목렌즈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근시를 교정하는 것이고, 각막 주변부를 깎게 되면 원시를 교정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각막 모양을 변형을 하게 되면 각막을 사실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은. 그래서 수술 자체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근데 뭐에 영향이 있냐면은 수술을 할 때는 이 각막을 건드리지 않고 각막 주변을 살짝 절개를 해서 요즘에는 이제 아주 미세 수술로 복강경처럼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렌즈를 교체하죠. 렌즈를 교체하는데 자, 요 렌즈가 도수가 잘 맞아야지 초점이 망막에 잘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수가 중요한데 이 도수를 맞춰내는 정확도가 라식 수술을 한 경우에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도수의 오차가 생길 확률이 원래도 아주 적지만 있기는 있는데 그 확률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높다. 그래서 도수가 잘 맞으면 너무 뭐 똑같이 잘 보일 거고요. 도수가 조금 흔들리면 아주 드물게는 렌즈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라섹 같은 걸 한 번 더 하는 그런 바이옵틱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라식을 받으신 분 중에 이게 라식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깨끗하게 잘 돼 있냐, 각막이 얼마나 분포가 고르게 또 넓게 잘 깎여 있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불규칙하게 깎여 있다면 그 자체로 인해서 빛이 산란되거나 난반사가 되거나 눈부심, 빛번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증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각막 상태가 지금 현재 각막 상태가 얼마나 고르게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각막의 정밀 분석을 받은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정확도는 굉장히 많이 향상됐어요. 벌써 라식 라섹을 한 지도 30년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라식을 하셨던 분이 백내장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다 임상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서 굉장히 정확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 상대적으로는 약간 더 오차 가능성이 있는 정도다. 수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각막이 불규칙한 경우는 그래서 요즘에는 각막을 좀 고르게 깔끔하게 잘 깎아준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고려할 점이 더 있지만
수술 자체는 어렵지 않고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화면 잘 나옵니까? 네, 화면 잘 나와요. 네. 자, 백내장이 생기면 밤에 운전할 때 시력이 더 나빠진다고 느끼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송하연님. 이제 보통 밤에 시력이 더 떨어집니다. 야간에는 동공이 커지면서 눈의 광학적인 그런 그 불규칙성이 조금 더 커져요. 동공이 작을 때보다. 우리 눈을 찡그리면 좀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피놀 효과가 있는데 동공이 커지면 그런 수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흐려 보일 수 있고, 특히나 도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 근시, 난시, 원시가 있는 경우는 야간 시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고 백내장의 혼탁이 더 증폭이 될 수가 있는데, 특정 백내장에서는 오히려 밤에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렇게 가운데에 혼탁이 있는 경우는 밝을 때 오히려 요 가운데를 통해서만 봐야 되는데 더 안 보이겠죠. 동공이 커지면 이 주변부가 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 타입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광피부님, 원장님 차분히 설명 잘해 주셔서 항상 방송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물광피부님께서 백내장이 한쪽 눈에만 발생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두 눈에 다 영향을 미치나요? 보통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백내장은 양쪽에 균형 있게 오는 경우가 있거나 선후 관계가 있듯이 선후 관계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양쪽에 다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젊은 타입 백내장은 한쪽 눈에만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외상성 백내장 그럴 수 있고요. 또 약을 드시는 약 중에서 백내장 유발하는 약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당뇨나 혈압 같은 게 있는 또 전신 질환인 경우도 또 양안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 오면은 네. 이제 백내장이 의심이 돼서 병원 네. 찾아왔을 때 네.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는지 검사 진행은 일단 시력을 체크하죠. 지금 현재 시력이 중요하겠고, 또 굴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원시가 있는지 또 근시가 있는지 난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교정 시력이라는 거를 봅니다. 안경을 써서도 안 보이냐, 이게 되게 백내장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안경을 써서 굉장히 잘 보이면 아직은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경을 썼는데도 시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백내장이라면 수술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망막 검사도 하고요. 망막에 OCT 검사를 하면 시신경도 볼 수가 있고, 녹내장 여부, 또 황반 변성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 과거에는 백내장이 그냥 혼탁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수술을 했어요. 아까 안경을 써도 안 보일 때 수술을 해서 안경을 쓰면 잘 보이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제는 안경을 써야 돼요. 수술하고도 안경을 써야 되는데, 요즘은 이게 굴절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고 노안도 같이 하다 보니까 안경을 벗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내장을 하면 시력도 교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예전보다는 또 백내장 수술 기법이 발달하고, 아까 왜 초창기 수술은 되게 무섭게 수술하잖아요. 렌즈를 떨어뜨리거나 많이 절개해서 렌즈를 통째로 끄집어내거나 하면 이게 수술하다가 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요즘은 수술이 굉장히 가볍게 될 수가 있고,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다음날 되면 바로 잘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아까 반영구적으로 시력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죠. 단 다른 데 이상이 없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백내장 수술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백내장이 심하냐,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또 녹내장과 관련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의사 선생님하고 또 상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자, 그리고 딱 한 가지. 그래서 굴절 개념이 포함됐기 때문에 옛날보다 검사가 많아졌어요. 복잡해졌고 고려할 점도 많아졌고, 옛날에는 그냥 안경 써서 잘 보이면 되니까, 어떻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렌즈를 대충 넣어도 됐거든요. 대충 도수 맞춰주고 적당한 안경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도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런 계측 장비들 굉장히 중요해졌죠. 정교하게 계산을 해서 내가 눈에 렌즈를 넣었을 때 예측도가 높고 신뢰성이 높은 그런 장비도 써야겠고, 수술할 때 굉장히 정교하게 난시도 유발을 적게 해야겠고, 또
이제 눈의 그 초음파 사용도 최소화하고 이렇게 회복을 빠르게 하는 그런 기법도 써야겠고, 난시를 이제 교정을 하게 되면 난시의 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축을 정확하게 맞춰야 난시 교정이 깔끔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네. 백내장을 검사하면 녹내장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죠. 있을까요? 그쵸. 백내장 검사하다가 녹내장, 황반 변성, 그리고 망막 주변의 열공, 심지어 망막 박리까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나 40대 이상인 성인분들은 안과를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은 뭐 안경 처방도 안경점에서 그냥 검사해서 쓰시거나 렌즈 쓰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40대 이상인 경우는 아무래도 그 눈의 이상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빈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대한안과학회에서도 만 40세 이상은 안과 검진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으실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저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네. 속눈썹이 막 찔리면서 네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네. 뽑는 네. 분들도 뵀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좀 네. 더 그런 안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을 눈을 찔린다는 거는 각막에 지속적으로 상처가 유발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부분은 우리 몸이 그렇듯 자가 치유하는 그런 기전이 있고, 눈 표면에 방어 기제도 있고, 또 면역 세포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각막 상처가 잘 안 낫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찔리는 정도가 너무 강한 경우는 각막에 혼탁을 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뽑으시거나 또 이제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신생혈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또 한번 질문 볼게요. 네버올드님, 혹시 백내장에는 어지럼증이 연관이 있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75세이신데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두통,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말씀 주십니다. 자, 두통, 어지럼증이 관련이 보통 백내장은 없는데, 양쪽의 도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부동시가 생긴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왜 녹내장과 관련된 백내장 말씀드렸는데, 안압이 올라갔을 때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두통과 어지럼증은 만약에 눈 때문이 아니라면 흔한 거는 신경과적인 검진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귀 쪽에 이 감각신경 중에 평형하고 회전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비인후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백내장 발리 가고파. 발리를 가고 싶군요. 네, 발리 가고판. 저도 발리 못 가봤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도 안경을 계속 착용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요때 안경이라는 게, 어, 멀리 가까이를 다 이제 벗게 되려면 다초점 렌즈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 또는 최소한 연속 초점 렌즈를 사용해야 우리가 가까이 멀리를 다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거리 조절 기능이 없으니까 멀리 잘 보이게 하면 가까이는 돋보기를 쓰시는 거고요. 또 원래 근시가 있던 분들은 그냥 초점을 가까이 잘 보이게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까이는 잘 보이고 멀리는 안경을 쓰고 이제 쓰시고 생활하다가 가까이 볼 때는 벗고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렌즈를 쓰냐에 따라서 안경을 벗게 되냐, 뭐 얼마나 쓰게 되냐, 빈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분께서 백내장 수술 후 일상적인 활동을 언제부터 재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적인 활동, 이게 이제 수술이 얼마나 어려웠냐, 또 백내장이 얼마나 심했냐, 또 전신 질환 여부가 또 연관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날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쪽 눈씩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인 시력 교정술은 두 눈을 동시에 하는데, 백내장은 오늘 한쪽 하고 다음날 이상 없으면 반대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일주일 간격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눈에
물이 들어가는 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상처가 굉장히 작아서 다음날 되면 겉상처는 대부분 아물거든요. 안 아프면 일단 상처가 아물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감염이 초기에 일주일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상적인 활동은 하셔도 됩니다. 자, 오영도님, 원장님 백내장이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뿌옇게 보일 때도 있고요. 눈부실 수도 있고 빛 번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쪽 눈이 가끔 반투명으로 흐리게 보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게 백내장 있을 때 보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가끔 그러시다면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생각이 지금 드는데, 첫 번째는 비문증일 수 있어요. 그 눈 속에, 아까 백내장은 여기 렌즈가 흐려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눈 속에 이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게 유리체라고 하는 투명한 젤리 같은 게 차 있는데, 비문증이라는 건 이 젤리가 있는 가운데 또는 어느 부분에 떠다니는 혼탁한 뭔가 물질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특히 요 시축을 딱 가리게 되면 되게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흔하고요. 또 하나는 건조증, 그 눈 표면이 이렇게 거칠거나 메마르게 되면 뿌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눈을 많이 사용할 때 더 그렇다면 건조증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표면, 또 수정체, 유리체, 망막, 신경, 뇌 모든 부분에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리님, 안내렌즈 삽입술 백내장 부작용이 있어요? 수술하면 간단한 건가요? 수술은 복잡하죠. 수술은 복잡한데 대부분은 수술이 잘 될 거고요. 비교적 느끼시기에는 뭐 뭔가 이렇게 계속 누워 계시거나 입원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동하는데 다음날 큰 불편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담을 가지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백내장이 너무 말기로 심한 경우는 2차 수술 가능성도 있고요. 2차 수술이라는 게 렌즈를 나중에 넣어야 되거나 또는 망막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리나리 개나리님, 눈알이 너무 아픕니다. 최근에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 네. 눈알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흔한 거는 안구건조증인데요. 안구건조증, 눈을 많이 쓰면 눈이 뻑뻑해지면서 또는 아침에 눈 뜰 때 뻑뻑하거나 또는 눈을 많이 쓰게 되면 뻑뻑할 때 흔한데, 이제 충혈이 되면서 이 보통 눈 표면이 아니라 심부, 눈 뒤쪽이 묵직하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포도막염이라든지 또는 공막염이라든지 이런 눈 안쪽에 생기는 염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반드시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또 두통도 동반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과 검진을 받으셔서, 만약에 포도막염이나 공막염인 경우는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흔한 경우는 좀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거나 잠 못 자거나 그럴 때 한쪽 눈에 충혈이 있는 상공막염이라는 그런 질환도 있어요. 일반적인 결막염과 공막염의 중간 정도 되는, 보통은 좀 잘 쉬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그런 질환도 있습니다. 네. 질문을 거의 답변을 드렸나요? 네. 네. 요거는 네. 지금 백내장이신 환자. 네. 맞아요. 그래서 백내장 지금 보면 홍채 안쪽에 렌즈가 지금 되게 혼탁이 있고요. 요거를 그 산동이라고 해서 홍채를 이렇게 크게 열어주는 그런 약을 넣게 되면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럼 보면 렌즈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혼탁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여기 노랗게 보이는 정도가 핵백내장을 보여주는데, 핵백내장 6등급 중에 한 4, 5등급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하얗게 보이는 피질백내장 한 4등급 정도 되시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렇게 뚜껑을 따내고 안에 있는 딱딱한 그런 핵을 잘게 쪼개서 흡입을 해서 캡슐을 투명하니까 그 투명한 그 캡슐 낭에다가 렌즈를 쏙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시면 요렇게 깨끗해졌죠. 가운데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투명한 거거든요. 요렇게 되는 거죠. 다음날 이 정도로 되니까 바로 잘 보이시는 거죠. 바로 다음날 뭐 1.0, 0.9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너무 심하기 전에 요즘에는 수술을 하는 게 추세이고요. 또 수명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뭐 평균 수명이
50세, 60세였을 때는 사실 평생 수술을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100세 시대인데 수정체 수명은 전혀 길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요즘에 뭐 스마트 기기도 쓰고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해서 잘 때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들기 때문에 백내장은 오히려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단 또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겠죠. 수술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정 시력이 잘 안 나오거나 또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는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 안과에 와서 보니까 세상 눈이 너무 예뻐가지고. 눈 예쁘죠. 네. 너무 예뻐서. 맞습니다. 사실 이 작은 곳에 이 눈도 우주거든요. 예, 다양한 그런 재미있는 그런 저도 늘 공부하면서 새로움을 느끼고 재미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또 추천하시거나 하고 네. 계시는 눈 건강을 위한 뭐 네. 생활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눈 건강을 위해서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세안하실 때요. 눈은 비누나 폼 클렌징 안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여기 눈꺼풀 주변에 속눈썹 있죠. 요거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시는 게 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 절대 만지지 마세요. 눈을 안 만지면 결막염 평생 안 걸려요. 저는 결막염 제가 안과를 한 지 벌써 20년 넘었는데 눈병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수많은 눈병 환자를 보는데 다래끼는 가끔 걸립니다. 다래끼는 가끔 생기는데 그 피곤하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눈병 환자를 보더라도 공기 중으로는 옮지 않거든요. 공기 중으로 옮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병이 이제 접촉에 의해서 옮기 때문에 손으로 눈을 안 만지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깨끗한 손으로만 눈을 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을 항상 청결하게 속눈썹 있는 부분을 여기 이제 기름때가 많기 때문에 청결하게 비누나 폼 클렌징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평소에 좀 이제 안검염이 있으신 분은 건조증도 따라오고요. 또 여드름처럼 다래끼도 많이 생기거든요. 눈꺼풀 클리너 같은 것들을 좀 아침 저녁이나 뭐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일하시다가 눈이 따가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눈꺼풀 클리너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스팀 타올도 많이 하시나요? 좋습니다. 온찜질도 좋고요. 단 알러지 결막염이 있는 분들은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이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찜질보다는 클렌징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진료실 라이브 해보셨죠? 네. 재밌었습니다. 또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방송 좀 송출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또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좀 갖춰진 데서 할 때보다 좀 더 새롭고 저도 진료를 보면서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사실 길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환자분들을 많이 또 봐드려야 되고 대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비욘드 측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또 네. 다음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스튜디오 방문해서 또 좋은 강의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